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었죠. 지금도 강력한 차별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그 낙폭을 점차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하락하면서 2603선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가담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안정적으로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9,20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전장은 외국인의 매수분들이 현재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도 이제 매수 쪽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제 매수가 현재 유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장은 좀 상황이 약간 달라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 반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거래소는 좀 코스피는 약세고 현재 코스닥이 이제 강세 부분들이 강보합 정도 되는데 현재 뭐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약간 차별화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오늘의 어떤 현상도 이해가 갈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쪽에 어떤 포지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지수의 왜곡적인 측면도 현재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코스닥 차트의 개념을 보면은 코스닥을 먼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신고가를 현재 이렇게 상반기의 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상반기의 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현재 2차전지 선도주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의 흐름으로 약간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은 전체 이제 큰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그 상반기의 고점을 넘지 않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반기의 고점을 보이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터닝을 하면서 현재 코스닥이 약간 신고가를 가지고 있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닥은 거의 중장기로 보면은 올해 연말에 신고가 1000포인트 돌파 부분들 현재 연말에 현재 신고가가 가능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거는 경제적인 어떤
어떤 구경제적인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현재 가기는 좀 힘들고요. 3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구경제주의 어떤 경기 회복이 아니라 신경제주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선행성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나스닥 위주, 그다음에 빅테크 위주로만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선도주 4차 산업 주도주인 섹터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순환매가 현재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WCP, 그다음에 이녹스, 대보 마그네틱,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제이오 이런 그 2차 전지 쪽에 아직 오르지 않는 어떤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공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다소 힘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후장에서는 더 강력한 상승폭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섹터의 순환매를 조금 더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그 이슈를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이슈 안에서 이 수혜주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로는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위탁 생산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세히 또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테슬라 자율주행 칩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에게 네. 현재 자율주행 칩을 맡겼다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해당이 됩니다. TSMC가 거의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맡겼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이제 되어주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제 나온 뉴스, 현재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초빙을 해서 현재 일론 머스크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비하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TSMC에서 4나노 공정, 우리는 80%까지 되고 3나노 공정에서도 나름대로 수율이 올라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부 폭로가 이어졌죠. 실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고 또 현재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3나노 공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나름대로는 수율이 어느 정도 현재 TSMC와 거의 동급하게 올라와 줬던 그런 것들이 사실 강하게 좀 작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최근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이 현재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삼성 GDDR7 최초 출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요거는 좀 전에 고대역 HBM 이야기했을 때 가운데 부분들이 GPU나 이런 부분이고 옆에 부분들이 고대역은 아니지만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GDDR 그래픽용으로 현재 된 7에 대한 출시가 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한 기술력들도 약간 어필을 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자율주행 칩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어떤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 DRAM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턴키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DRAM을 공급을 하죠. 그다음 파운드리도 하죠. 그러니까 턴키로 공급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파운드리에서 맞춰서 현재 이것도 테슬라 칩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수급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GDR 현재 7 우리가 출시했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면서 요거 쓰시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테슬라가 가장 어떤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은 애플카입니다. 애플카 부분들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애플카가 뭐 현재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가 현재 자동차를 만든다니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애플은 상당히 많이 다른 어떤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시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애플카의 출시가 2026년이란 겁니다. 2026년에 대한 그 시점 다시 한번 최근에 계속해서 현재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게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 출시가 되면은 테슬라 아성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전기차 생산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4년부터 본격화, 2025년 그다음에 2026년 이런 부분이죠. 2024년, 2025년이 어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늦어도 2026년에는 빅뱅의 어떤 부분들이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향후 어떤 전기차 전망을 보더라도 2025년이 특이한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20%가 넘어가는 전체 시장 판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이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장 모멘텀이 좀 필요하죠. 비싸기도 하고 충전하려면 충전 시설 높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큰 매트를 상용화 단계까지 그 정도가 되면은 진입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자율주행이 아직 성립이 안 됐느냐? 물론 기술적인 난제도 있지만은 사고가 났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자동차 회사 책임입니까? 그 사람 탄 사람입니까? 자율주행. 결국은 뭐냐? 자동차 회사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거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만간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칩이 왜 이제 중요하느냐? 반도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반도체 빅뱅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자율주행을 위한 가장 커다란 현재 자동차의 혁신적인 변화는 뭐냐? 스마트폰의 형태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차량용 전체를 AI 컴퓨터로 바꾸는 부분들, 모든 것을 이제 통솔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바뀌어주고 있고, 그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컴퓨터,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는, 통신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어떤 현재 좋아하는 어떤 그 상품 또는 식물을 찍게 되면은 이 상품을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죠? 와, 스마트폰이 대단히 똑똑하다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스마트폰이 그 고성능 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부분들, AI 쪽이 이게 요거는 엣지의 개념이고 요거는 빅데이터의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자동차의 각 부품마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들이 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바로 중앙 통제 장치에 완벽하게
여기를 이제 접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그냥 펌웨어 형식으로만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일이 좀 부품마다 전부 다 교체를 하거나 해야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했을 때는 사람이 인터페이스를 보고 어떤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사람이 어떤 그 인식 체계 어떤 센서를 다 보고 모든 것을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은 이걸 인공지능이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하나로 모으는 부분들, 또 사람하고 현재 교신할 수 있는 부분들, 휴먼 머신 현재 인터페이스는 HMI는 결국은 차량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가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장악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고 모든 것이 나타내준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핵심은 뭐냐?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자동차 운영 체계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 결국은 어디서 많이 봤다 했지만은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 벌어졌죠. 애플의 이제 폐쇄형 iOS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오픈형 안드로이드 어떤 체계를 보여주면서 모든 어떤 사업 체계,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또한 모든 여기서 파생이 되는 어떤 수익 구조의 어플리케이션 사업, API 사업까지 다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애플이 뛰어들면 모든 판이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폐쇄형으로 가고 있고 애플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오픈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걸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엔비디아입니다. 모든 자율주행의 기술을 다 공급해주고 소프트웨어도 공급해주고 모든 것도 하면서 오픈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부분들이 차세대 사령용 칩 토루라고 하죠. 2024년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출시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관련된 그런 칩입니다. 여기 가운데 중앙 통제 장치 칩이 있고 옆에 현재 D램이 좀 있죠. 예, 현재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와 똑같습니까? 이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저번에 이야기했던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칩 이쪽하고 구조하고 거의 같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냐면은 수많은 말풍선, 수많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딥러닝을 학습을 한 거죠. 말에 대한 학습들을 계속해서 하죠. 근데 자율주행은 뭡니까? 수많은 운행 경로를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풍선하고 빅데이터하고 운행 기록에 대한 노하우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똑같은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용 AI 컴퓨터 도조를 만들고 있고 이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에 탑재될 부분들 이게 하드웨어 4.0, 과거에는 4.0인데 5.0을 맡긴다 하는 개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엄청난 거의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왜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은 반도체가 대박이 나느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여기에 따라서 현재 D램이 그대로 우리가 HBM의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죠.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 되죠. 많은 현재 학습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관련된 칩,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칩 종목군들이 대거 가온칩스,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넥스칩, 그다음에 이제 텔리칩스 이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부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격적인 부분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동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기술과 좀 관련된 수혜주가 어떻게 될지 그 전략을 잘 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대박 종목을 통해서요. 종목 공략 그리고 그 전략까지 함께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 더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지금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상한가 종목 첫 번째입니다. 바로 Y랩, 이 웹툰 제작사인 Y랩이요. 코스닥 상장 첫달부터 68% 상승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폭 그려줬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핫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더코디입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디코디가 이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에 장 초반에 상한가에 등극해줬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핫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웨이버스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디지털 협업 공장 구축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의 핫한 상한가 어떤 상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었던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폭을 그렸던 종목들인데요.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픽해 주신 종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Y랩, 더코디, 웨이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베스트로 픽해 주신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웨이버스입니다. 네, 웨이버스를 이렇게 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정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세의 흐름이 좀 확인이 되는데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종목일까요? 자, 웨이버스는 22%까지 갔다가 그렇죠.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현재 웨이버스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업을 하면서 정밀지도, 현재 지리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정부에서도 조만간 그 부분들, 공간정보의 어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도 다시 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좀 제일 중요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정밀 지도에 좀 해당이 되고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가상 공간을 이제 꾸미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학습들을 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완벽하게 꾸미고 여기에 이제 물리 법칙까지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상에 가상 세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행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고 하는 방식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고 실제 테슬라 운행 차량을 가지고 하는 현재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완벽에 가까울수록 현재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걸 가지고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똑같이 이제 따라서 인간이 했던 부분들이죠. 운행 기록, 습관, 노하우 이런 모든 어떤 운영 체계를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테슬라는 정확히 말하면은 딥러닝 주식회사라는 게 정확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샜는데 결국은 디지털 트윈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웨이버스가 뭐 현재 여러 가지 뭐 복구 시스템,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재건주, 그다음에 네옴시대 관련된 어떤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후장에 만약에 뭐 이 상승에 대한 절반 위쪽으로 올라온다면은 현재 거래량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 하상한가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웨이버스를 잡아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꼽히는 종목인데요. 지금은 그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후장부터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오전장을 강력하게 끌어줬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은 어떤 종목이 주도해줄까요? 저희는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장을 또 강력한 힘을 불어 넣어줄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힘을 잘 받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사업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9%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후장에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살펴보면 좋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네. 일주일 전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LG 쪽 가문 쪽하고 현재 아무래도 인맥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OEM 수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백색가전에서는 이제 OEM 수주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용 로봇 관련된 부분도 OEM 수주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관련된 부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했을 때 이 상승 진폭, 상승 진폭의 절반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가지고 일주일 정도 행보를 해줄 수 있다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날이 돼서 다시 한번 오늘 뭐 급등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뭐 지그지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종목은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뭐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거래량이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 오후장부터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정말 오늘 이슈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해줬고요. 20% 가까운 상승폭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이 PCB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엄청난 상승폭을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네. 이제 이녹스의 자회사에 좀 해당이 되고 네. 이제 이녹스의 자회사 중에 이제 TLS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녹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원래 현재 PCB 기판 관련된 소재나 이쪽 관련된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에 또 사업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도 물량도 필요하고 또 외주 물량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2차 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매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고점이 이제 48,000원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거의 한 36,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쌍바닥을 좀 보여주고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접어주는 부분들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 36,000원이죠. 이게 36,000원에서 지금 올라오는 폭을 보면은 거의 한 4% 정도 올라왔습니다. 38%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0%, 짧으면 38%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50% 가격이 되는 부분들이죠. 약 6만 원 정도 되면은 저항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가지고 가질 필요가 있는데 6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접어줬다가 또 22선 찍고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디매매 관점 필요해 보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만약에 그 오장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전략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5장 인기주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순환매 흐름의 힘을 받아서 오늘 상승해준 종목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아주 상당한 상황이어서 상승세를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하차한가 종목부터 어떤 종목이 5호장을 주도해 줄까 5호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요 오늘의 대박 종목, 매달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대박 종목 공개에 앞서서 화면으로 5호장 인기주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대박 종목,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매달 종목들 정말 저희 제목 그대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아둔 종목들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수치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AS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저희 매달 종목이 급등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볼 종목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 7월 11일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으로 쭉쭉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렇게 4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역시 또 대박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탑 머티리얼 어떻게 좀 계속 가져가셔도 될까요? 예, 계속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기술이 그 2차 전지 장비주 쪽에서 네. 유일하게 딱 보라고 한 것이 하나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이 급등하니까 미안합니다. 못 샀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하면서 제가 한 게 코인테크였었고 그다음에 코인테크의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즈였었고 탑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도 양극재 사업 그다음에 이제 소재 사업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좀 납니다. 그러면서 A 프로까지 그 2차 전지 장비주 쪽에서는 딱 4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고요. 탑머티리얼즈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제시를 좀 했죠. 그래서 지금 제시를 했던 거고 고점까지 약간 올라와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그 최초의 이제 출발점이 6만 원대에서 보면은 지금은 약간 고비 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60%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상승 가속의 어떤 중간 단계 본격적인 시세부터 봤을 때는 그렇게 현재 크게 시세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고 정고점을 약간 이번에 이제 바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탑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본격적인 시세 부분들이 난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격 조정을 보이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저 이렇게 지난 매달 종목으로 탑 머티리얼 지금 상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격 조정을 보인 후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미리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난 매달 종목들이 수익률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가올 매달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오늘의 대박 종목, 동매달 종목부터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매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예,
동메달 종목은 오비고입니다. 네, 오비고를 오늘의 또 동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네요. 오늘의 종목, 오비고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저 오비고, 오늘 제가 처음 시간에 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이쪽 관련된 부분을 현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한번 오비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를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차량용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 OS 외관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비게이션 기능도 하지만은 내비게이션 외에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의 화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재 앱스토어도 현재 모바일용 현재 차량용으로 좀 설치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차량용 브라우저, 이게 모바일 웹 브라우저처럼 차량용 브라우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매출액들이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브라우저의 어떤 상용화 어떤 질적 사례, 어떤 노하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프레임워크라 해서 여러 가지 현재 분할화하면 이런 부분들이죠. 전문적인 IT 기술을 하는 어떤 성공 사례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업체에 실제 현재 차량용 OES의 납품도 하고 있고 1차 벤더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현재 현대차에서는 현대 오토웨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협업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해외에 좀 진출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LG U+에서 5%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현대차를 위한 어떤 독단적인 보안 통신 체제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LG U+에서 인공지능하고 또 양자 통신 암호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비고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지금 현대차에 일부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비고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 부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야지 이제 시세가 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현재 3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오랜 동안 조정을 약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접근하지 말고 의미 있는 거래량 또는 21선이 회복이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은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에서 어떤 생산을 한다는 그 모멘텀들은 자율주행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동메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박 종목 첫 번째 동메달 종목으로 오비고를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 잡아주신 건데요. 해당 종목은 거래량이 확인되면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확인해야 하고 업종의 흐름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은메달 종목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잡아주셨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 오토에버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현대차 그 현재 그룹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를 빼놓고는 현대차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 MN소프트 소프트웨어 업체죠.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오토론 반도체를 연구하는 기업인데 이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심찬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력 어떤 투구 사업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는 총체적인 어떤 핵심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이제 콕핏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핵심적인 현실적인 캐시카우는 현재 내비게이션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여기서 자율주행이 이제 현재 탑재가 되면 될수록 이 업체가 모든 것을 이제 주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현대차 부품에 공짜로 납품하겠습니까? 당연히 계열사끼리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당연히 현재 돈 받고 납품하고 또 외부에서도 마찬가지 뭐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차량 제어용 일반적인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모빌진이라는 브랜드로 좀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고속도로 갈수록 더 자율주행이 될수록 이것이 반도체에 대한 탑재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관련 소프트웨어도 공급이 좀 되겠죠. 이런 쪽의 어떤 증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율주행이 지금 하나둘씩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현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대한 공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성은 현대차의 부품 업체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차량용 OS에 대한 사업도 하기 때문에 부대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현대차의 차량용 OS에 대한 핵심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전에 제가 이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전에는 분산형으로 모든 부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도메인이 통화되면은 통합된 어떤 자율주행의 칩, 그다음에 현재 내비게이션이 바로 나중에는 인공지능의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하는 중앙 통제 장치자 인간과 현재 기계가 현재 교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공간으로 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현대 계열사의 핵심이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현대오토에버는 바로 그 스마트 팩토링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지금 현대차 그룹의 이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하고 있는데 주문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세계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PBV의 어떤 시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전 계열사의 공장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 현재 하청업체도 디지털 트윈의 세계, 스마트 팩토링의 세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구축,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현재 현대오토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차의 어떤 그 부분에 어떤 공장 자동화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플랫폼을 모두 까는 부분들을 현대오토에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7월 초에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죠. 그런 이슈가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 체계로 올라오고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한번 올라줬고 지금 21선에서 현재 조정받고 21선마다 한번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시총이 약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현대그룹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현대차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시점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방송 중에 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공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금메달 종목을 네. 공개한다니까 뭔가 빼앗기는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들은 노란톡에서 오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공개하는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를 또 제공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들을 또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의 이슈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좀 전략을 이어갈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메달 종목으로 공약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칩셋 미디어의 기업 내용은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핵심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간단한 건데 이게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비디오 영상 코덱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IP 자산입니다. IP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SR, NR, OD라는 뜻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해상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자본 관련된 어떤 제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미지끼리의 어떤 연결된 부분들을 사물로 이제 분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 인식하고 처리하는 어떤 방식에서 예전에는 CPU 방식이 있었고 지금은 대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GPU 방식이 있습니다. 병렬 처리 방식으로.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데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NPU 인공지능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 부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걸 9월 달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난리가 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이 모든 것에 대한 영상에 대한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 처리가 빨라야 되고 전력 소비자가 강해야 되죠. 근데 자율주행을 켜다가 그 영상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배터리가 다 닳아졌습니다 하면서 1시간 주행하다 꺼져 버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소모가 적어야지 유튜브 몇 번 봤더니 배터리가 아웃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NPU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중국 업체에서 계속해서 제의가 들어옵니다. 현재 그 엔비디아에서 GPU를 공급 못하게 하니까 GPU를 설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뢰까지도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업체는 미국,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비디오텍, 현재 영상 처리에 대한 IP 자산, 설계를 할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또 미국 또 현재 그중에서 하나인 중국의 영상 특화 어떤 그 부분에 IP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국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어떤 영상 어떤 처리 장치에 영상 어떤 IP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현재 컨택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칩셋 미디어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중 양쪽의 최대 수혜주가 현재 칩셋 미디어로 떠올라줄 수가 있고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떠올라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베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외에 대한 IP 어떤 공급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비디오 IP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몇 개 없습니다. 프랑스도 있지만.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떠올라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올해 9월 달에 공개되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NPU 어떤 방식의 영상 처리를 현재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일하게 지금 종목군 중에서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간 종목이 유일하게 칩셋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는 좀 뺐는데 아무튼 칩셋 미디어가 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은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노란톡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금메달 종목까지 오늘의 메달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테슬라 자율주행칩 위탁 생산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 두 회사의 동맹 관련 기술까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 속에서 단연 2차 전지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해당 섹터의 순환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오전장 하상한가 베스트 종목은 바로 웨이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에서도 그 강세가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지금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의 매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